이제 8월 다 지나고 어느덧 여름의 막바지 9월입니다. 거의 가을이죠.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뭐 나올 건 다 나온 상황인데 이제 9월 초에 AMD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새로 나오는 것 이외에는 딱히 이제 중요할 만한 그런 신제품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솔직히 기존 견적에선 크게 변화가 되는 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것저것 여러가지 이슈들을 좀 제외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큰 차이는 없는 구성이다. 그런 이외 이슈가 되는 제품들을 좀 변경을 해서 구성을 했다 라고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가 사무용입니다. 저가 사무용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는 부분이고요. 인텔과 AMD 둘 다 4코어 8스레드 CPU인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라이젠 쪽이 좀 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는 간단한 게임이라도 하고 싶다, 롤 뭐 아니면은 정말 옵션 타입해서 발로란트 정도까지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라이젠 CPU로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무용에서 좀 더 빠릿한 걸 원한다, 뭐 조금이라도 나는 안정성, 뭐 나는 좀 더 인텔 쪽을 좀 더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2100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제품 간의 가격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에요.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솔직히 12100이죠. 예. 12100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메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 이 가격이면은 AMD CPU 기준에서 5600G 같은 고가 사무용 CPU를 구성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메리트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골자 구조는 비슷한 부분이고요. 메모리는 DDR4 기준이니까 삼성 혹은 마이크론 제품 이외에는 뭐 인식률이 떨어지는 거는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해서 구성을 하면은 30만원대 초반, 40만원대 초반 이 정도로 구성이 가능하다 정도만 보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고가 사무용입니다. 고가 사무용 같은 경우에도 5600G 그리고 12400 구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자 자체는 6코어 12스레드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12400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무용 아니면 간단한 캐드, 포토샵 이런 거를 구동한다라고 하실 때에는 H보드 구성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는 좀 더 하드한 작업을 한다 혹은 하드한 이제 게임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B보드를 구성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사제 공랭 쿨러도 구성을 해주시는 게 발열 제어로서는 훨씬 더 좋은 부분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변경을 했는데 일부러 전면 메쉬 제품인 DK110 제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공기순환이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사무용 케이스들 앞에 막혀있는 케이스들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CPU만 바뀐 구성이고 그 이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가 사무용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멀티 성능을 요한다 아니면 사무용으로 쓰면서 이것저것 많이 켜놓고 작업을 한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고가 사무용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FHD 가성비 게이밍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GTX 1660 슈퍼로 구성을 했고요. 라데온 같은 경우에는 RX 660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RX 6600이 조금 더 성능이 좋습니다. RX 6600은 기본적으로 RTX 2060과 2060 슈퍼 3060이죠.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은 좋은 부분이고요. 가격적으로는 2만원 정도? 많이 나면 3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정도 차이면은 굳이 말씀드리면은 그래픽카드를 GTX 1660 슈퍼로 가야 되나?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뭐 나는 이거를 게임도 하면서 뭐 포토샵이나 어도비 계열 작업을 돌린다, 그래픽 계열 작업을 좀 돌린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1660 슈퍼가 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적인 게임 성능에서는 RX 6600 쪽이 조금 더 성능은 좋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버 쪽 이슈는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안정화가 다 잘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는 없다 라고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에서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RX 6600은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뭐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까지는 충분히 고주사열 플레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FHD에서 옵션 타입해도 상관없다, 난 가성비로 좀 게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100만원대 미만, 80만원대 미만에서 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점 참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FHD 상급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원래 RTX 4060을 좀 넣을까 했는데 4060 아무리 봐도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고 전성비 자체도 RX 7600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평균 프레임 자체는 RTX 4060이 더 좋은데 최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RX 7600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FPS 게임을 하시는 경우에는 4060보다는 개인적으로는 RX 7600 쪽을 좀 더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차이에서도 분명히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4060 원펜 좀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투펜 제품을 사는 게 당연히 발열이나 소음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투펜으로 동일하게 구성을 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다 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원래 파워 같은 경우에는 권장 기준인 500W만 구성을 해도 해당 모델은 파워의 스윗스팟인 40에서 60% 내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600W로 구성을 한 이유는 딱 하나인데 600W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권장 파워 딱 절반 있죠? 네, 절반인 50% 정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넉넉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600W로 구성을 한 부분이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PCI 4.0 활용이 강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MD 경우에는 A520 가성비 보드가 아니라 B550 가성비 보드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PCI 3.0에서 구동을 하게 되면 약간의 성능 하락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B50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성능적인 하락이 없도록 구성을 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0 Ti입니다. 여기만 되면 벌써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긴 한데 일부러 CPU는 5000번대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세대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라이젠도 최신 제품, 인텔도 최신 제품으로 구성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14세대 이슈가 있는 부분이라서 14세대가 차후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좋겠죠. 성능 자체는 당연히 더 성능은 좋을 텐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13세대로 구성을 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권장 파워는 500에서 550W 정도 구성이 되는 부분이라 600W만 구성하면은 실질 전력 소비량은 50% 정도로 충분히 매우 넉넉하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S가 좋은 가성비 모델 기준에서는 EM텍을 제외하고는 권장 파워 자체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600W로 구성하셔도 충분히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QHD 가성비 게이밍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RTX 4070이고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어요. 네, 큰 차이는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150만원대 기준에서는 충분히 가성비 좋게 이제 QHD 게이밍까지 옵션 타협해서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병목이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나는 투자하고 싶다 대신 나는 QHD 하고 싶다 아니면 FHD에서 아예 풀옵션을 해서 뭐 프레임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베스트인 구성이라 좀 보여지고요. 4070 같은 경우에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펜보다 3펜이 좀 더 좋고요. 3펜 기준에서는 조텍 앰프 A로 아니면은 갤럭시는 EX 시리즈 기가바이트는 윈드포스 이상 구성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해서 구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분은 QHD 중급 게이밍이에요. QHD 중급 게이밍도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텔과 AMD 큰 차이는 없는데 두 제품 간의 CPU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가격 차이가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두 CPU 간 게임 성능 차이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투자할 수 있어 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가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13600K 혹은 KF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좀 더 가성비로 구성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7600 혹은 7500F로 구성을 해주시면은 200만원 언더에서 4070이 구성이 가능한 견적대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충분히 넉넉하게 QHD 정복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200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QHD 정복이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번 QHD 상급 게이밍이에요. 여기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78X 3D가 기준이 됐고 인텔은 13600K가 기준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CPU 게임 성능 차이가 한 10%에서 15%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가격은 2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만 말씀드렸죠. 난 3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어 4080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78X 3D라는 게이밍 최고의 CPU를 넣고서도 충분히 구성이 가능한 가격대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고무적이죠. 옛날에 막 400만원 500만원 했던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투자할 수 있어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350만원에 맞추고 싶어 QHD 끝판왕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구성이 된다, 충분히 가성한 가격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급 게이밍입니다. 최상급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는 없는데
AMD는 그냥 790X3D를 넣었어요. 예, 78X3D를 넣어도 성능 차이, 특히 게이밍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부러 좀 가격대를 맞추려고 넣은 부분도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순행이 강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순행 기준에서 최상급 모델이죠. 지금 발키리 GA360으로 구성을 했고 지금까지 판매된 제품에서 이슈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말인 즉슨 이제 믿어도 된다. 이 모델이면 충분히 성능 좋고 믿어도 되고 AS도 5년이다 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단적인 게임 용도에서 7950X3D 그리고 모든 3D CPU는 공랭으로 제어가 가능한 점입니다. 물론 78X3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율 편차로 인해서 발열이 높은 애들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커브 옵티마이저 설정해주시면은 공랭으로도 넉넉하게 매우 여유롭게 발열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450만원 정도면은 인텔 구성 가능하고요. 435만원 혹은 440만원 정도면은 AMD 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CPU 간의 성능 차이는 4K까지 가면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은 다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QHD 혹은 이걸 가지고 FHD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13900KS 이런 거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790X3D가 훨씬 더 좋다라는 점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게임 성능은 지금 아직까지는 AMD가 더 낫다 라는 부분 참고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쪽지가 정말 많이 날라오고 있어요. 특히 작업용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품, 이런 견적을 좀 하고 싶어요. 특히 얼리얼 엔진 그리고 음악 작업 이런 쪽은 제가 정말 남들보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제 주변 지인들이 그런 걸 워낙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어떤 가상악기를 쓰는지, 어떤 플러그인 모델을 쓰는지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서 견적을 내어드리고 있어요. 최대한 가격대에 맞춰서 넣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믿고 쪽지 주시거나 믿고 연락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늦어도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작업용 견적 물어보실 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비오토였고요. 견적왕과 함께하는 월간 견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